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허리를 굽힌 채 장시간 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그 통증이 점점 심해져 다리까지 저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즉 요추 추간판 탈출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허리 디스크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는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업무상 과도한 반복 동작이나 무거운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허리 굽힘, 비틀림, 장시간에 서 있는 자세 등은 디스크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근로자라면 디스크 질환과 업무의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작업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가장 중요한 증빙 수단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중량물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작업 공간이 어떤 구조인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단의 담당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작업 환경을 조사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구성되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 디스크 산재 신청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는 과거에 허리 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과거 이력이 있다면 판단이 더 신중해지긴 하지만, 최근의 업무가 명백히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최근의 업무와 현재 질환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한 통증 정도보다는 신경 증상이 명확히 나타나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산재 신청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외상과 달리 그 발생 원인이 모호할 수 있어 전문적인 판단과 설명이 설득력 있게 담긴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디스크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맞게 본인의 작업 환경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